지금은 EMS가 아니라 특송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는 EMS 관련해 가지고 문의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EMS가 주로 나갈 때는 종종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개를 주문을 했는데 순서대로 물건도 보냈고 도착은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간 게 늦게 도착하고 늦게 나간 게 먼저 도착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EMS 창고를 가보면 알아요. 이제 아마 창고를 가볼 일이 사실 특별히 없는데 제가 한번 창고를 가봤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큰 넓은 창고에다가 마대자루에 수북히 쌓아놓고 어떤 뭐 순서대로 보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 집히는 대로 그냥 마대자루 끌어다가 그냥 그거 보내버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순서대로 보낸다고 하지만 이 어떤 뭐 서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끄집어다가 그냥 보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눈이 안 띄면 운이 없어갖고 눈이 안 띄면 그냥 짱 박혀가지고 그냥 며칠이고 그냥 딜레이 되는 이런 경우도 흔하고 그렇습니다. 1대1 제작이나 뭐 자체 제작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모두 거짓말이죠. 이거는 뭐 가방뿐만이 아니라 옷도 가끔 보면 옷도 무슨 제작을 해서 뭐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되지가 않죠. 모두 다 기성품 하나씩 사오는 거죠. 옷을 어떻게 뭐 공방도 아닌데 하나씩 제작을 하겠어. 그리고 공방도 제작 못해요 하나씩. 이거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방에서 이게 뭐 커스텀이라는 거는 기본 틀에서 뭐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이지 디자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가방에서 그 로고 없는 그냥 공방에서 가방 하나 만드는 것도 옷 하나 만드는 것도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 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르고 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머릿속에서 뭐 생각나는 대로 오리고 자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제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하나씩 제작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만들었던 걸 추가 생산한다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뭐 여튼간에 뭐 1대1 제작이니 자체 제작이니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전부 그냥 거짓말인 거죠. 문의를 받다 보면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글은 2022년도 글인데 지금 2026년에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죠? 못 믿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안 사야죠, 그냥. 어떻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사고 본인이 직접 사는 게 아닌 이상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을 줄 수가 없죠. 본인이 직접 그 매장 가서 사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분들은 구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출고 기간 가지고 클레임 걸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배송이 지연되고 뭐 3일 뒤에 나와요, 일주일 뒤에 나와요 이런 얘기를 이제 구매 대행 업자가 한다 한들 또 그 날짜에 맞춰서 안 나온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뭐 구매 대행 업자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 한들 변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뭐 어차피 물건은 뭐 구매 대행 업자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매장이 갖고 있든 매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뭐 매장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물건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매장에 전달되고 공장에 전달되고 하지가 않아요, 사실. 혼자 입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물건은 구매 대행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결국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냥 본인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구매 대행업자 둘만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도 맨날 그런 얘기를 듣죠. 물건 언제 와요? 왜 늦게 와요?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죠. 당겨질 리가 없죠, 배송기간이. 지금도 저는 뭐 매일 듣습니다,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늦느냐는 말에 대해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앵무새 마냥. 확인해 보겠다. 연락해 보겠다. 그거 말고는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본인이 사기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냥 요 정도만 확인을 해야지 그 이상 뭐 언제까지 물건이 나올 건지 뭐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반복해서 물어봐야 입만 아픕니다. 본인이 사기 맞은 거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취소하고. 어떤 배송 방식이 안전할까요? 여러 얘기들이 나오죠. 뭐 해운박스가 안전하다는 분들도 있고 뭐 핸드캐리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냥 지금은 특송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다른 얘기 하시면은 그건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 홍보하시는 분들 보면 원도매 얘기 본인이 원도매다라고 하는데 좀 원도매 개념을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원도매라는 게. 원도매라는 거는 대량으로 물건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분해 가지고 소매 업체한테 넘겨주는, 그럼 그 소매 업체가 재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인 건데, 본인도 소매로 하나씩 사가지고 그거에 뭐 얼마 마진 붙여고 파는 걸 가지고 본인을 원도매다? 본인도 소매고 본인한테 물건을 받아서 다시 파는 사람도 소매고 그냥 다 소매인 거죠. 원도매라는 건 없죠. 원도매는 본인이 생산을 하거나 본인이 오더를 넣거나 아니면 다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확 낮춰가지고 물건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원도매겠죠.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 시장 룰은 지금 구매 대행인데, 원도매를 따진다라고 하면 매장 정도가 원도매가 되겠죠. 그 이상이거나. 말장난이 너무 많아요. 정가죽 그런 거 없죠. 이 정가죽이라는 거, 이 세상에 동일한 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죠. 동일한 원단이라는 거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라인으로 만들었을 때가 동일한 원단이고요. 그 외는 유사한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원단이 유사한 거지 같은 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만든 원단이라면 같은 거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루이비통 원단이라고 해도 공장이 바뀌면, 그 공급하는 공장이 바뀌면 원단이 유사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기술을 썼다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공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테이션 사면서 100% 동일한 원단,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아예 그거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정가죽, 뭐 그리고 정가죽 하시는데, 이 정가죽이라는
정가죽이면 그냥 정품인 거죠. 그리고 이 정가죽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정가죽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왜? 정가죽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말장난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바로 정가죽 하는 게. 원래 매장들도, 지금은 매장들도 정가죽 하면은 정가죽이냐라고 하면 정가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가죽이어서 정가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정가죽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아예.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이게 원래는 그 중국 가죽하고 수입 가죽으로 나뉘어 갖고 판매가 됐었었는데, 이 정가죽이냐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수입 가죽이야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그거를 자꾸 구매자들한테 정가죽이다라고 업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구매자들이 이게 SNS가 발달하고 하면서 매장에 직접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가죽이냐.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설명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진짜 정가죽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지에서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만, 한국 그 구매자들만 모르는 거지. 정가죽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년 정도도 채 안 됐어요, 쓴지. 그 몇 명의 업자들이 자꾸 그 이상한 소리 해대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매장들도 이제 SNS에 올릴 때 뭐 정가죽 피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렸는데 그게 이제 최근 10년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아예. 왜냐면 정가죽이 아니니까. 근데 하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정가죽이라고 써놓는데, 수입 가죽인 거죠. 단순 수입 가죽. 그리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 정가죽은 없다고 했고, 이제 중국 가죽이냐 수입 가죽이냐인데, 수입 가죽도 수입 가죽이 아니에요. 한 8, 90%는 수입 가죽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중국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모두 다 속으면서 구매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중국 가죽, 이걸 쓰지, 말로는 수입 가죽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수입 가죽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극히 일부 제품에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하고 거래하는 공장들에 물어보면은, 뭐 수입 가죽이라고 하는데 수입 가죽 맞냐? 정말 수입 가죽 니들 쓰는 거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공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공장이 무슨 원단을 사다가 쓰는지 뭐 본인이 알겠냐? 이게 뭐 중국 가죽을 쓰는 건지 뭐 수입 가죽을 쓰는 건지 뭐 어디서 사다가 쓰는 건지 본인이 알 바 아니지만, 본인들이 이제 공장을 하면서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도 다 그렇고, 실제 수입 가죽이라고 해서 팔지만 진짜로 수입 가죽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별도로 주문을 하면 오더자가 수입 가죽을 사다가 만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중국산 가죽을 가지고 만든다. 그러니까는 오더자가 수입 가죽으로 해줘라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중국 가죽을 갖고 만드는 거고, 진짜로 수입 가죽으로 해줘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특별히 그 수입 가죽을 사다가 만들어준다. 근데 뭐 다른 공장이 이렇게 하는지는 본인이 뭐 그걸 확답을 주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걸로 봐서는 없어요. 수입 가죽조차도 없어요, 대부분. 수입 가죽도 없는데 정가죽은 무슨 정가죽이에요. 시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매장들, 뭐 시계 가격이 뭐 2천, 3천원대, 심지어 4천원대도 있죠.
이런 공장들은 소매죠. 도매를 안 해요. 이런 데들은 마케팅의 성공적인 케이스인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중국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일부 알고 계시는 사장님들 통해서 이 공장들도 가보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롤렉스라고 해도 1000위안을 상회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2000, 3000, 4000 놀라 자빠져요. 이거는 이제 매장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매장도 그렇고 심지어 그런 제조 공장들, 그러니까 롤렉스 공장들도, 다른 공장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놀라 자빠져요. 어떻게 그 가격에 팔 수가 있냐, 도매로. 도매가 아닌 거죠. 소매만 전문으로 하면서 이제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그런 매장들은, 그런 공장들은. 뭐 좋은 건 사실이죠. 좋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게 2,000위안, 3,000위안, 뭐 4,000위안의 가치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인 거죠. 사실 그만한 가치는 하지는 않죠. 그냥 이름값인 거죠. 뭐 그래도 뭐 그걸 구매해 달라고 하니까 구매 대행 입장에서는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마지못해 사는 건 아니죠. 뭐 어차피 뭐 본인 돈 들어가는 거, 구매자가 본인 돈으로 사다 달라는데 뭐 사다 주면 되는 거니까 알 바 아니고, 이제 구매 대행 입장에서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류를. 왜냐하면 클레임이 너무 많으니까. 의류 같은 경우에는 유독 그 사진하고 실제 받는 제품하고 차이가 많죠. 차이 나는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그 사진 속, 원래 사진 속 그 매장 제품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아마 어떤 제품을 가지고 여러 군데 매장, 뭐 예를 들어 10군데 매장에다가 이 배경 속 제품으로 사다 줘 라고 하면 10개 매장이 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10개 매장이 가격이 다 다를 거, 품질이 다 다를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 한 5개는 갖고 나머지 5개는 다 제각각일 거예요. 같은 배경에서 샀는데, 그 10개 매장에서 같은 배경에서 샀는데 6가지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5군데는 갖고 5군데는 각각. 서로 그 매장 제품이다, 그 배경 속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디테일이 다르면 왜 디테일이 다르냐라고 하면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량 반복 생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다. 의류는 도도매 방식이라서 본인이 구매하는 그 매장이 그 배경 속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와가지고 나한테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어디서 출발했는지, 지금 내가 받은 이 물건이 도대체 어느 매장에서 출발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중간에 누군가가 그냥 말장난 한번 해버리면은 다른 매장 제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진 속 제품인 건지가. 그냥 봐가지고 받아가지고 제품이 괜찮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구매하는 거지. 정확하게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 배경 속 매장에 가서 사야겠죠. 근데 그 배경 속 매장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아니 한 군데라도 아는 데가 한 군데라도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도 여기서 이거 20년을 했고
저도 옷쟁이로 시작을 했죠. 저는 처음에. 지금은 뭐 이제 단순 사입이지만은 예전에 제작도 하고 하면서 그 지금도 이제 그 일부 그때부터 장사했던 매장들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몰라요. 한 두세 개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두세 개 정도의 배경 속 진짜 그 매장을. 그 1%도 안 되는 거죠. 1%가 뭐야? 0.1%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 매장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일반 매장에다가 이 배경 속 매장 찾아가지고 알려줘. 그냥 이런 구조인 거지. 실제 그 배경을 아는 데는 제가 한두 군데밖에 몰라요.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류는 구조가 이렇습니다.